자,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건축구조기술사 129의 사기문시 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크기가 1.8, 1.4m인 간판을 강관 기둥이 지지하고 있을 때 지방과 접하는 Z가 0m인 이 점에서 A점과 B점의 주응력, 즉 이 점이 A점이고 이 점이 B점이죠. A점과 B점에서의 주응력과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풍화중은 2.0kNm/m의 제곱, 풍화중은 간판 전체 면적의 수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근데 기둥 및 기둥과 간판 사이의 연결 철문에 작용하는 풍화중은 무시한다. 이 부분에 작용하는 풍화중이죠. 원래는 제가 예전에 재력학 문제 이런 거 풀 때는 이거 싹 다 고려했었습니다. 기둥에 작용하는 풍화중까지 고려하면 문제 진짜 복잡해집니다. 그때는요. 근데 여기는 싹 다 무시해라. 굉장히 친절한 문제죠. 자, 기둥과 간판 사이의 연결 철무 등에 대한 자중도 무시해라. 자중 고려하면 이것도 굉장히 좀 복잡해집니다. 힘 모멘트가 이쪽으로도 이렇게 작용하게 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돌아가는 힘 모멘트만 고려하면 되는 거죠. 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구조물의 재원부터 구해봐야죠. 단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단면 2차 모멘트 I는 바깥 거에서 안에 거 빼면 됩니다. 64분의 파이, 얘를 D2라고 하고 얘를 D1이라고 하겠습니다. D2의 4승 마이너스 D1의 4승으로 구할 수 있고요. 이 크기는 6.34602 곱하기 10의 7승 mm의 4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조물은 풍화중 때문에 비틀림이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틀림 상수값도 구해야 됩니다. J로 쓰셔도 되고 IP로 쓰셔도 됩니다. J는 2 곱하기 I다. IX 플러스 IY인데 그 두 개가 똑같으니까 그냥 2 곱하기 I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풍화중 W, 이 면적에 작용하는 풍화중이 W인데 그걸 그냥 하중으로 나타내면 이거는 스몰 w라고 할게요. W 곱하기 1.8 곱하기 1.4로 구해주면 되겠죠? 1.8에 1.4. 그런데 단위가 킬로뉴턴 미터의 제곱인데 미터 곱했으니까 킬로뉴턴만 남겠죠? 얘를 뉴턴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1000까지 곱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B점에서 해당하는 전단 응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반원에 해당하는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해야 됩니다. 얘를 QB라고 해볼게요. 이 반원에 해당하는 QB를 구해보면요. 8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3파이분의 4, 2분의 D2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파이 D1의 제곱에다가 3파이분의 4 곱하기 2분의 D1을 빼주게 되면 단면 1,000m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기본역급반 수업할 때 숱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안 되면 암기하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선암기 후 이해가 더 효과적인 부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QB를 구하면 이 값은 401 333mm의 3승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단면 제형 구했으니까요. A점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점. A점에서 먼저 작용하는 하중을 보면은요. A점에 적용되는 힘 모멘트 MA부터 구해보죠. MA는 앞에서 구한 이 W에다가 6.3m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6.3m에 2.4의 절반 곱해준 모멘트 8길이가 되겠죠. 플러스 2분의 1.4. 그래서 여기다가 또 얘는 미터 단위니까요. 밀리미터로 계산해주기 위해서 1000 곱해주면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 결과 3.528 곱하기 10의 7승 뉴턴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중이 작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토크가 생기죠. 이 토크를 TA라고 하겠습니다. TA를 구해보면은요. W 곱하기 모멘트 8길이만, 토크 8길이만 달라지게 됩니다. 0.4 플러스 2분의 1.8 곱하기 1000 해주게 되면은 6.552 곱하기 10의 7승 뉴턴 밀리미터가 됩니다. 0.4는 요 길이고 1.8의 절반이니까 여기 절반만큼 이만큼만 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힘 모멘트 틀리게 되는 비틀림 모멘트 TA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A점에 작용하는 응력 시그마 A를 구해보죠. 먼저 시그마 A는 쉼에 의해서만 발생하죠. 즉 I분의 MA 곱하기 2분의 D2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I분의 MY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구하면 결과 61.1533 메가파스칼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점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 타우 A는 비틀림에 의해서만 발생을 합니다.
전단력은 있어도 IB분의 VQ로 구하더라도 QA가 0이기 때문에 어차피 0 나옵니다. 그래서 비틀림에 대한 비틀림 응력, 전단 응력 IP분의 TA 곱하기 2분의 D2로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전단 응력은 5.67852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주응력을 구해봐야죠. 시그마 1 또는 3 A점에서 얘는 2분의 시그마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시그마 A의 제곱 플러스 타우 A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나온 값은 플러스일 때 값은 61.676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0.5228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대 전단 능력도 구해야죠. 타우 맥스 A점에서 얘는 요것만 계산해주면 된다겠습니다. 루트 안의 값 계산해주면 타우 맥스는 31.0995 메가파스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A점 끝났고요. 두 번째로 B점 구해보도록 하죠. 자, B점에서는 먼저 B점에 작용하는 힘 모멘트 M, B를 구해보면 MP는 힘 모멘트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MA랑 똑같습니다. 이 점에서는요. MA 앞에서 구한 얘랑 똑같은 값이 나오게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 구할 필요가 없긴 한데 그냥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점에 작용하는 토크, 비틀림은 앞에서 구한 TA랑 똑같습니다. 얘도요. 비틀어지는 거랑 똑같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세 번째, 여기는 전단력 VB가 존재합니다. 네,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게 그대로 밀리겠죠. 그대로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밀리겠죠. 이 전단력이에요. 이 전단력은 바람의 크기 앞에서 구한 이 W와 동일할 겁니다. 전단력 자체는 W와 동일하게 됩니다. 하중 세 개를 구했고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씩 응력을 구해보죠. 첫 번째, 시그마 B를 구하는데 얘는 I분의 MB 곱하기 Y 값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 있으니까 요게 0입니다. 그래서 응력 자체가 0이에요. 네, 구하나 말하는 값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전단 응력 타우 B를 구하는데 이 문제는 B점에서 응력을 구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A점과 마찬가지로 토크 비틀림에 의한 응력이 생깁니다. 즉 IP라고 썼죠? 여기 이것이 IP하고 동일합니다. 자, IP분의 TB 곱하기 2분의 D2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바람에 의해서 밀리기 때문에 이 밀리는 거에 대한 전단 응력이 또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I 곱하기 D2-D1분의 V 곱하기 QB 앞에서 구한 QB를 이제 써먹어요. VB가 들어가요. IB분의 VQ 전단 응력입니다. 네, 근데 이게 IT분의 VQ인데 T값이 이거에다가 이거 두 개 다 더해야 되겠죠. B점에서의 전단 응력을 구하는 거니까요. 전단은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전단 응력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비틀림은 이렇게 돌아가는 응력으로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비틀림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방향이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서로 같죠. 부호가 같이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주면 타우 B는 6.47537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시그마 B와 타우 B 넣어줘가지고 주응력을 계산해주면 시그마 1, 3 B는 플러스 마이너스 6.47537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앞에 시그마 값이 0이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값에 해당하는 부분만 살아남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6.47이 되고요. 타우 맥스 B 값도 동일한 값이 됩니다. 루트 안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토크를 제대로 좀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이 문제에서 좀 관건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저 같으면 여기서도 하나 더 구하라 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시점까지 구하라 이러면은 아마 문제가 더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재료역학 책에 있는 것들 중 재료역학 기존에 학부 때 배웠던 재료역학 책에 있는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오히려 거기서도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둥에 작용하는 바람의 하중이나 자중을 무시하라 이런 것들을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풀이가 간편해졌죠. 예, 그래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좀 비틀림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